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이처럼 사소한 것들 2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 토요일 저녁 수녀원에서 큰 주문을 받아 펄렁은 일요일이지만 새벽 일찍 수녀원으로 향했어. 현관을 지나 석탄광에 석탄을 집어넣고 돌아서려는데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 떠돌이 개인가 하고 가보니 여자아이가 누웠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추운 밤을 거기서 지낸 것 같았던 거야. 나에게 기대. 그는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자기 외투를 벗어줬어. 한참 후 아이가 말했지. 지금 밤이에요, 낮이에요? 새벽이야. 곧 날이 밝아올 거야. 펄렁은 그 아이가 저번에 본 아이인가 했지만 다른 아이였지. 어쩌다 저기 있게 된 거야? 라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 펄렁은 아이를 데리고 현관 초인종을 눌렀는데 젊은 수녀가 둘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다시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말이 없던 아이는 내 아기 어떤지 물어봐 주시겠어요? 뭐라고? 배고플 텐데. 아기가 있어? 14주 됐는데 아기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수녀 원장이 웃으며 나왔어. 펄렁 씨, 일요일 아침 이렇게 일찍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원장님, 일찍 왔습니다. 이런 꼴을 보게 해서 죄송해요. 그러며 수녀 원장은 아이에게 어디 있었던 거야? 내가 침대에 없는 걸 이제 알았다. 한바터면 경찰에 연락할 뻔했잖니. 석탄광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불쌍한 것. 어서 들어와. 뜨거운 물로 목욕해. 이 가엾은 아이는 가끔 앞뒤 분간을 못한답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침 미사에 참석할 준비도 해야 하고요. 그러자 수녀 원장은 안 되죠. 차라도 드시고 가세요. 그러며 덜덜 떠는 아이와 펄롱을 응접실로 데려갔지. 흠이 없이 깨끗한 그곳을 보며 저희 때문에 응접실이 더러워지겠어요. 괜찮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 이 아이를 돌봐주고 차를 준비할게요. 그런 후 소녀 원장은 아이를 데리고 갔어. 펄롱은 그녀를 기다리며 사진 속에 있는 요한 바오르이스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지. 수녀 원장은 돌아와 그래 집은 다 무탈하고요. 네 저희는 잘 지냅니다. 딸들은요. 여기 학교에 2명이 다니죠. 합창단에도 아이가 있고요. 다들 때가 되면 여기 학교에 다 다니겠군요. 신이 원하시면요. 네 그렇죠. 신이 원하시면요. 다만 요즘 애들이 많아서 원하는 학교에 가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겠지요 원장님. 딸이 5인가 6인가요? 5입니다 원장님. 아들이 없어서 섭섭하겠어요. 이름을 이어갈 아들이요. 저는 어머니 성을 따랐는데요. 그래서 안 좋았던 건 없었습니다. 그랬나요? 네 원장님. 세상에 받는 딸인데요. 잠시 침묵이 감돌았지. 그때 문이 열리고 석탄광에 있던 여자아이가 여전히 머리는 마구잡이로 깎인 모습이었지만 옷은 제대로 입고 방으로 들어왔지. 수녀 원장은 여기 앉아 차랑 케이크를 먹으렴. 그리고 어떻게 광에 들어갔는지 이야기해 보려무나. 누가 널 가뒀지? 아이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떨며 그냥 놀이였어요. 숨바꼭질이었니? 네. 왜 널 안 꺼내줬다니? 그러자 아이는 울기 시작했어. 왜 우니? 실수였잖니.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 네, 원장님. 그게 뭐였다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요. 놀란 게지. 아침 먹고 푹 자면 괜찮아질 거야. 원장은 젊은 수녀에게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고, 이제는 펄롱을 떠나기를 바라는 것 같았지. 하지만 아까와는 달리 펄롱이 괜히 민기적거리며 수녀 원장을 바라보았어. 단정한 옷차림, 반짝거리는 구두, 침착한 태도. 수녀 원장은 더는 힘들었는지 청구서를 보내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하며 봉투를 내밀었지. 감사합니다. 펄롱은 받고 싶지 않았지만 손을 내밀었어.
수녀 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응접실을 나와 부엌을 지나가는데 그 아이가 보였지. 펄롱은 수녀 원장과 젊은 수녀가 보는 것을 무시하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 "이름이 뭐지?" "여기에서는 엔다라고 불러요." "그건 남자 이름 아니니? 원래 이름은 뭐야?" "세라. 세라 레드먼드요." "우리 엄마 이름과 같구나. 어디서 왔지?" "저희 집은 클로너걸 너머에 있어요." "그 먼 데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그때 젊은 수녀가 쿨럭하고 기침을 했어. 마치 아이에게 입 다물라는 듯이. "그래. 지금은 놀란 상태니까 난 빌 펄롱이고 석탄 야적장에 있어. 일요일만 빼고 다 있으니 무슨 일 있으면 찾아와." 그리고 펄렁은 현관을 통해 나왔고 그가 나오자 현관문을 안에서 잠그는 소리가 들렸지. "첫 번째 미사를 놓쳤잖아." 집에 오자 아내가 그를 맞으며 이야기했어. "원장님이 차를 먹고 가라고 하셔서." "거기서 뭐 줬어?" "차하고 케이크. 뭐 다른 건." "무슨 말이야?" "크리스마스잖아. 매년 뭐를 주셨는데." 펄렁은 잊고 있던 봉투를 건넸어. "아 50 파운드네. 정말 좋은 분들이야. 이것으로 정육점에서 고기 좀 사야지." "줘 봐." 봉투에는 50 파운드와 카드가 들어 있었지. 카드에는 서둘러 쓴 필재로 "아일린, 비읍, 딸들에게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길. 감사드린다고 했지?" "왜 안 했겠어." "그런데 기분이 왜 안 좋아?" "아니, 빨리 서둘러. 두 번째 미사도 늦겠어." 펄렁은 배달로 더러워진 손을 씻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은 후 아내와 딸들과 같이 성당으로 가는데 왠지 가기가 싫었던 거야. 그리고 다른 때와는 달리 미사 시간이 길게 느껴졌고 영성체도 받지 않았지. 그리고 오후 내내 어느 것에도 마음을 둘 수가 없었어. 그는 저녁까지 먹고 아내에게 미시스 윌슨 집에 있는 애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지. "그것 때문에 오후 내내 끙끙대고 있었던 거야?" "끙끙댄 적 없어." "레드가 아프다고 했지? 이 파일을 갖다 드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집에 오시라고 해." "그래도 되겠어?" "응. 어차피 사람도 많은데 한 명 더 온다고 티나 나겠어?" 그는 미시즈 윌슨의 집으로 가다 상념에 빠졌어. 여러 해 전 엄마가 돌아가신 후 레드에게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레드는 펄렁의 엄마가 일절 말한 적이 없다며 펄렁이 태어나기 전해 미시즈 윌슨의 집에 손님이 많았다고 돈 많고 집안이 좋은 친척과 친구들이 영국에서 많이 왔는데 그들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하며 하나님만이 아시겠지. 어쨌거나 잘 풀렸잖아. 잘 자랐고 잘 살고 있고. 펄렁은 미시즈 윌슨의 집 뒤에 차를 세우고 뒷문을 두드렸지. 미시즈 윌슨이 돌아가신 후 그 집에는 친척들이 살고 있었어. 문을 열지 않아 좀 기다린 후 다시 두드리니 처음 본 여자가 나왔지. 네드를 만나러 왔는데요. "아, 네드는 이제 여기 있지 않아요. 폐렴이 심하게 걸려 병원에 입원한 후 지금 요양하러 갔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어디에서 요양하는지 아세요?" "전 잘 몰라요. 안채분들을 만나 물어보시겠어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친척이시군요. "네? 네드가 삼촌이세요?" 펄렁은 뭐라 해야 할지 몰라 땅을 바라보았지. "가보겠습니다." "정말 저분들께 안 물어보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빌 펄렁입니다. 안채분들께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라고 전해 주세요." 여자가 문을 닫자 펄렁은 미시즈 윌슨의 집을 천천히 보았지. 마구간, 외양간, 말, 여물통, 자기가 놀던 과수원으로 연결된 길, 그리고 어머니가 쓰러져 세상을 뜬 돌길을. 공허함이 펄렁에게 몰려왔어. 트럭에 한참을 앉아 있었지. 그러며 여자가 한 말, 닮았다는 말을 곱씹었어. 생판 남을 통해서 알게 되다니. 이윽고 시동을 거는데 건물 커튼이 움직이며 어린아이가 밖을 보는 게 보였지. 그러며 수녀원에서 본 아이가 생각났어. 그리고 지금까지 내내 그를 괴롭힌 건 아이가 석탄광에 갇혀 있었던 것이나
침착한 수녀 원장의 태도가 아니라 그가 거기에 있는 동안 그 아이가 받는 취급을 보고만 있었고 그 아이가 부탁한 단 한 가지였는데 아기에 대해서 묻지 않았고 또 수녀 원장이 준 돈을 받았고 그 아이가 작은 가디건에서 젖이 새어 나와 블럭스가 얼룩졌는데도 위선자처럼 미사를 보러 갔다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크리스마스 이브 요 며칠은 가슴에 뭐가 얹혀 있는 것 같아서 약을 먹었고 특히 오늘은 정말 일하러 나가기 싫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펄렁은 평소처럼 옷을 입고 석탄 야적장으로 향했지. 일꾼들은 일을 하고 있었고 그는 배달과 수금을 하러 트럭을 출발시켰어. 집들과 가게를 돌며 배달을 하고 크리스마스 인사를 했지. 어떤 집과 가게들에서는 자그마한 선물을 주기도 했지만 몇몇 집들은 펄렁에게 외상을 부탁했어. 그리고 펄렁은 요즘 형편이 어려워 땔감을 잘 주문하지 못하는 단골집을 들러 아이들에게 땔감을 전해줬지. 여자아이는 고마운 아저씨라며 엄마가 아저씨가 오실 거라고 말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준비했다며 그에게 카드를 건넸어. 야적장으로 돌아오니 일꾼들이 일을 끝내고 삼삼오오 모여 있었지. 펄렁은 이미 보너스를 일꾼들에게 지불한 후였지만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 점심은 언제나 일꾼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그가 비용을 댔지. 펄렁은 일꾼들에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감사 인사를 하며 악수를 나누었어. 그리고 계산을 하러 갔는데 친한 식당 주인이 "피곤하겠네. 날마다 열심히 일하니. 아주머니만 하겠어요? 왕관을 쓴 자는 다 그런 법이야. 아주머니나 저나 요즘 특히 바빴으니 이제 몇 주 쉬면 괜찮겠죠." 계산을 마친 펄렁에게 식당 주인은 은밀히 "듣기론 저기 수녀원 양반과 트러블이 좀 있었다며?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거기 일은 좀 조심하는 게 좋아. 적을 가까이 두라고들 하지 내 말 고깝게 듣지 말고. 말했듯이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그 수녀들이 안 깨어 있는 데가 없어. 그 사람들 힘은 딱 우리가 주는 것만큼 아닌가요? 그렇게 쉽게 볼 일이 아니야 펄롱. 자네나 나나 우리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리고 자네 딸들은 세인트 마거릿 학교에 다녀야 하고 알다시피 다 한통속이야. 이쪽과 척지면 저쪽과도 끝이라고.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크리스마스 잘 보내. 아주머니도요. 식당을 나오자 눈이 오고 있었어. 사방에 눈이 쌓이고 있었지. 한참을 걷던 그는 가구점에 판매 중인 전시고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머리를 깎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발소에 들렸지. 이발소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거울 속으로 비친 자신이 내두와 닮았는지 자세히 보았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지. 그러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네드가 많이 힘들어했던 것, 늘 어머니와 네드가 같이 미사에 가고 싶어 했던 것, 그리고 그들이 밤늦게까지 불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했던 것들이 떠올랐어. 만약 네드가 아버지라면 그들은 아마 자기가 더 나은 혈통 출신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 긴 세월 동안 펄렁의 곁에서 그를 돌봐주었던 건 아니었을까? 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가장 보기 어려운 걸까?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좀 홀가분해진 펄렁은 머리를 깎고 아내에게 선물할 구두를 찾았지. 이제 집으로 갈 시간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 그는 어둠과 정막에 둘러싸인 수녀원에 도착했지. 그리고 아무도 마주치지 않고 석탄광에 다다른 벌렁은 아이의 이름을 불렀어. 이발소에서 상상했었지. 지금은 문이 닫혀 있거나 아이가 없을 거라고. 그러나 문은 열려 있고 아이가 있었어. 모든 게 펄렁이 두려워하며 상상했던 그대로였지. 나랑 같이 집으로 가자, 세라. 펄렁은 어렵지 않게 아이를 부축해 나왔어. 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지. 처음에는 반갑게 말을 걸던 이들도 아이의 맨발과 그 아이가 펄렁의 아이가 아니란 걸 알고 태도가 바뀌었고 그 순간 식당 주인의 말이 떠올랐지.
다 한 통 속이야. 펄렁은 최대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 하며 집으로 향했지. 그의 가슴속엔 설렘과 아직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맞닥뜨릴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 일었어. 하지만 그는 미시즈 윌슨을, 그분이 날마다 보여준 친절을, 펄렁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생각했지. 미시즈 윌슨이 아니었다면 그의 어머니도 결국 그곳에 가고 말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랬다면 펄렁의 삶이 어떠했을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 최악의 상황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펄렁은 알았어. 하지만 자신이 겪어야 할 것은 이 아이가 이미 겪은 것, 어쩌면 앞으로 겪어야 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든 헤쳐나가리라 믿었어. 미혼모가 되어 가족에게 버림받아 갈 곳이 없었던 엄마와 펄렁을 끝까지 돌봐준 미시즈 윌슨, 그리고 아빠였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 아빠라고 나서지 못했지만 그를 사랑으로 돌봐준 네드. 덕분에 펄렁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른으로 자란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이 수녀원이 운영하는 세탁소와 직업학교에서 자행되는 일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후원이 두려워 나서지 않을 때 보여준 펄렁과 같은 사람들의 행동은 나중에 이곳에서 자행된 일들이 밝혀지는 데 큰 몫을 했겠지. 실제로 이 소설은 막달레나 수녀에서 운영했던 세탁소에서 자행된 많은 착취와 억압을 다룬 책으로, 이런 끔찍한 일들이 거의 200년을 지속되었고 거기에 희생된 여자와 아이들만 수만 명에 이른다니 너무 믿기지가 않아. 책의 뒤쪽에 나와 있는데 막달레나 수녀회는 정부의 지원까지 받고 있었대. 일부에서도 말했지만 이 작가의 소설은 사실 원어로 읽으면 더 소설의 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문장 하나하나가 암시를 품고 있고, 그런 것들을 느끼려면 아무래도 작가가 쓴 언어가 더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을 소개하려고 해. 어제까지 여름이더니 다시 겨울이 찾아왔어. 아마 가는 겨울이 "나 간 줄 알았지? 섭섭할까 봐 다시 왔어." 하는 것처럼, 또 무더운 여름에는 이런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 그립겠지? 사람 마음은 수천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올 여름은 무척 덥다고 하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늘의 시립기 차가운 바람을 살짝 꺼내서 시원함을 느껴보자고. 곧 만나. 빠빠이.